샤워 그 모든 종류의 고무 호스들, 그다음에 작업 호스들, 그다음에 샤워줄 이런데 중간에 꼬이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든지 뭐 재료는 뭐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플라스틱이든지 아니면 뭐 고무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중간에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해서 잡아주는 팽팽하게 이렇게 잡아줘서 꼬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제품을 원천적으로 만드실 때부터 만드시면 제규술구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그것을 그렇게 딱 그렇게 클립 형태로 하시든가 그것을 딱딱 잠가 가지고 샤워를 이렇게 샤워줄이라든지 아무리 고무 호스들, 작업 호스들 이런 것들이 꼬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것도 제 기술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게 형태가 뭐가 됐든 간에 형태를 갖다 조그만 디자인 등록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기능을 등록시키는 거, 구조를 등록시키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가지고 뭐 형태만 조금만 변경시키면 다 되겠네요. 디자인만 좀 변경시키면. 그래서 잡아주는 그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품 원천적으로 제품 자체를 그렇게 나오면 좋겠어요. 탄탄하게 팽팽하게 펴갖고 꼬이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이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샤워 슈즈를 하다 보면 주방 수전도 그렇고 샤워 슈즈를 꼬이잖아요. 여기 보면 주름관으로 만들죠. 주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형태의 고무 호스들과 모든 이런 호스 종류들은 다 그렇게 만듭니다. 중간에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모든 그 파이프에 중간에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해서 이렇게 동그랗거나 어떤 형태가 돼 형태는 뭐가 됐든 저는 원형 밴딩식으로 이렇게 압을 높여줄 수 있는 대나무 매듭 구조를 만들어 낚싯대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면 중간 원형 밴딩식으로 해서 두께나 뭐 길이는 알아서 하십시오. 낚싯대 만들면 낚싯대가 튼튼해진다. 낚싯줄도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해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그러니까 밴딩식으로 만들어 놓든지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그냥 뭐 하나 어떻게 그 밴딩식으로 하나 테이프만 해도 이론적으로는 그냥 원형 테이프만 붙여도 그냥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뭐 낚싯줄 만드는 회사에서부터 중간에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준다든지 원형 테이핑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낚싯줄 만드시면 제 기술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꼬이지 않게 되겠죠. 그죠? 꼬이지도 않고 뭐 그물 같은 것도 그다음 밧줄 같은 것도 꼬이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오구 같은 거 던질 때 있잖아요. 오구 그물망 던질 때도 꼬이지 않게 밧줄 같은데 그런 데 같은 데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 때부터 이제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처럼 해서 만들어 가지고 꼬이지 않게 만들어 주면 바다에 낚시하거나 아니면 바다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꼬이지 않는 밧줄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꼬이지 않는 것이 고무의 형태로 됐든 플라스틱 형태가 됐든 꼬이지 않게 인위적으로 대남 매듭 구조처럼 길이야 뭐 두께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 꼬이지 않게 만드신 것은 제 기술구조다. 동시에 그것이 또 힘이 강하게 받쳐집니다. 대남 매듭 구조처럼 해서 이런 특정 부분을 두껍게 만들었다. 이렇게 밧줄 같은 거, 낚시줄 그거 다 제 기술구조다. 골프채도 이렇게 있다, 자루가 있다. 그러면 중간에 밴딩식으로 하든지 어떤 중간에 두터운 부분은 인적으로 살짝 놔야 되겠죠.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전하다면 힘이 증폭됩니다. 이 기술구조 다 제 기술구조다 합니다. 골프채 헤드 부분, 공 맞는 부분에 홈을 동그랗거나 네모나고 어떤 형태가 됐든 홈을 파줘서 장타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구조에 해당합니다. 낚싯줄 같은 데 만들 때는 합성섬유 만들 때나 중간에 합성섬유가 됐든 어떤 종류의 실이 됐든 중간에 이렇게 꽈가지고 실이 들어가거나 금속으로 해도 되겠죠. 금속 꽈가지고 들어가는 거 그것도 해가지고 낚싯줄을 이제 금속으로 돼가지고 꽈면은 부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낚싯줄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엄청 튼튼한 낚싯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방식의 낚싯줄도 제 기술 구조에다가 합성섬유처럼 해가지고 낚싯줄 자체를 갖다 안에 꽈가지고 1차적으로 만들고 그냥 주변에 또 덮어가지고 다시 낚싯줄로 만드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낚싯줄의 중간 부분은 약간 두텁게 만들거나 밴딩식으로 들어가거나 해갖고 낚싯줄을 튼튼하게 만드는 구조. 낚싯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낚싯대 중간에 이렇게 메타난 매듭 구조처럼 약간 밴딩식으로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는 굉장히 잘 안 부러지고 좋습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밧줄 부분에 이렇게 대난 밴딩식으로 해주면은 밧줄 자체가 튼튼해지고 잘 꼬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넣어가지고 꼬이지 않는 밧줄 만들면 좋죠.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지적재산권 특허. 기술 도둑질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아, 모든 산업 현장이 다 되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파이프 부분에 대남 밴딩식으로 대남 매듭 구조처럼 해서 밴딩식으로 들어가서 파이프 형태는 다 됩니다. 자, 이걸 계속 얘기했었죠. 플라스틱 파이프가 됐든 고무호수가 됐든 파이프 형태는 다 된다. 고무호수도 되고 꼬이지 않게 만드는 고무호수도 제가 계속 중간중간 밴딩식으로 해줘갖고 딱 잡아주면은 꼬이지 않죠. 꼬이지 않게 일반 가정용 호수도 마찬가지 꼬이지 않게 만드는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가정용 호수도 꼬이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딱 잡아주면 잘 안 꼬이게 돼요. 뭐 1m마다 하셔도 되고요. 1m마다 하시면 이렇게 중간에 딱 잡아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꼬임 현상이 없죠.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 뭐꼭 집 가정용 호수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산업용 모든 고무호수 부분이나 모든 파이프 부분에 인적으로 대남 매듭 구조처럼 해서 밴딩식으로 하든가 어떻게 하든 간에 두터운 부분 인적으로 만든다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회전축에 이렇게 인적으로 두터운 부분을 만들거나 이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밴딩식으로 들어가서 회전축을 강하게 돌려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원형 변속기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는데 변속기 같은 데도 원형 밴딩식으로 들어가서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맞물려주는 원통식으로 해서 톱니바퀴가 있어서 약간 변형된 형태의 대남 매듭 구조가 들어가서 원형축을 쥐어짜듯이 돌려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 패드에서도 쓸 수 있지만 자동차 회전축에 자동차의 바퀴를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층층이 방식으로 해서 회전축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바퀴를 돌려주는 부분에서 이렇게 층층층해서 힘을 증폭시키는 이게 이제 슈퍼 다이오드도 이 형태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뭐 3단계든 4단계든 상관이 없어요. 또는 얇게 작은 데서 큰 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흐르죠. 이거는 이런 형태는 기어 형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기어 형태에서도 서로 맞물려 갖고 돌아가는 기어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힘이 강하게 증폭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도둑질하지 마시고요. 용수철도 이런 식으로 용수철도 사이즈가 큰 용수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용수철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용수철을 이런 식으로 사이즈 틀리게 한 용수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회전축이다 그러면 여기다 회전축 놓고 여기서 층층층 힘을 증폭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3겹이 됐든 4겹, 5겹, 2겹이 됐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건 이제 브레이크 패드의 형태도 될 수 있는데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모든 브레이크 패드에도 이런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힘을 강하게 브레이크 패드인데 딱 잡아주죠. 이런 자전거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형태의 브레이크 패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이런 형태를 통해서 회전축을 돌리시거나 하시면 다 제 기술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유압 방식인데 브레이크 6 액상 얘기 들어오고요. 그 판을 밀어주는 형태인데 여기를 홈을 파줍니다. 골프채처럼 해갖고 홈의 깊이를 어느 정도로 할지 뭐 세모나 네모나 뭐 그거는 동그랗거나 알아서 하세요. 그건 홈을 파가지고 유압을 압력을 증가시켜주는 모든 유압 장치에 이거 들어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인데 페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디귿자식으로 돼 있죠. 안쪽으로 해서 이런 페달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다 보다 힘있게 잡아집니다. 페달을 이렇게 디귿자식이나 한쪽 부분만 하셔도 제 기술 구조답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일자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디귿자식으로 만들어 이거를 결합해 주는 형태도 될 수 있습니다. 살짝 이거를 결합을 시켜주면 강하게 압이 잡힙니다. 브레이크가 됐든 뭐가 됐든. 엑셀도 마찬가지고요. 엑셀 너무 밟으면 또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 부분은 좀 적당하게 하셔야 되겠죠. 이런 구조가 어디서 사용될까요? 일반 삽할 때 앞에 부분 이렇게 약간 밟아주는 부분이 이렇게 발 걸치는 부분이 있게끔 위에 부분에 만들어주는 거죠. 뒷 부분을 기역자로 꺾어줍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삽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삽 만들 때 자루 부분에 동그랗거나 이렇게 원형 밴딩식으로 대나무 매듭 구조가 어떤 형식으로든 들어가면 강하게 거기에 삽이 잘 파집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삽을 만들 때 삽인데 끝을 쇠수랑처럼 살짝 쇠수랑처럼 해서 삽을 파는 그런 거 한 2개 정도나 3개 정도나 해서 밥 먹는 숟갈 있죠.
그것처럼 해서 삽을 만들어 갖고 잘 파지도록 하는, 뭐 살짝만 줘도 되고 많이 줘도 되고, 너무 많이 주면 꺾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삽 만드시면 제 기술구조에 해당합니다. 곡괭이 만드실 때 이렇게 곡괭이에다 자루, 대나무 매듭구처럼 자루 넣으시면 이렇게 원형 밴딩식으로 들어가서 힘을 증폭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곡괭이 만들 때 빠루 있죠? 빠루처럼 살짝만 중간에 이렇게 한 2겹 정도로만 하면 되겠죠. 빠루처럼 끝에를 빠루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너무 길게 하면 부러지잖아요. 빠루 형태로 만들어서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호밀 같은 것을 만들 때, 호밀 같은 것을 중간에 이렇게 약간 저기 빠루 형태로 해가지고 호밀을 만드시면 제 기술구조에 해당합니다. 야전삽 만들 때도 약간 빠루 형태로 만들거나 밥숟갈, 이게 포크 밥숟갈 있죠. 그것처럼 해가지고 야전삽을 만들 때 끝에를 너무 하다 보면 거기 돌 같은 게 구부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포크 밥숟갈처럼 만들어 가지고 땅을 쉽게 팔 수 있게끔 한 것, 뭐 2개로 만들지 3개로 만들지 그건 알아서 끝에 부분이 날카로운 땅이 더 잘 파집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다. 가운데는 좀 인리적으로 좀 두텁게 만들어주면, 더 두껍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뭐 삽 같은 것도 밥숟가락처럼 포크 밥숟가락을 만드는 삽이 있지만 가운데를 좀 두껍게 만들어주고 잘 오래 써도 부러지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너무 얇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밑에 부분을 좀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 차감기에서도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밑에 부분을 뚫는 부분을 좀 두껍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강하게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땅을 팔 수 있다는 이런 형태의 모든 형태의 소형이든 대형이든 차감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거 거기다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원형 밴딩식으로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잘 됩니다. 이런 드라이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나사 부분에 서로 회전 간격이 틀린 스크류 회전식 나사 구조. 회전 간격이 위에는 넓고 위에는 나사 회전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넓고 중간 좁고 좀 속고보드도 잘 잡힙니다. 이런 방식의 나사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십자나 일자의 금이 있잖아요. 가운데다 홈을 파주고 맨 끝에다 양 끝에 일자가 됐든 십자가 됐든 양 끝에 홈을 파주면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이런 기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일자나 십자의 부분에 보강을 목적으로 댐식으로 해서 일자를 좀 더 보강해 갖고 회전 돌릴 때 압을 줘 회전 압력이 더 잘 돌릴 수 있게끔 위에다가 살짝 댐식으로 일자를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자나 뭐가 됐든 형태는 뭐가 됐든 약간 보강을 해서 이 정도로 평평한 구조가 아니라 그랬다 뭐 하나를 딱 이렇게 놔준다는 거죠. 약간 두텁게 해주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텁게 해주는 부분이 일자로 들어가면 좋은데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회전이 체결이 잘 될 수 있게 만든 기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나사 구조인데 밑에다가 회전 간격이 그래서 틀린 건 있지만은 두터운 부분이 따로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부분은 약간 한 부분만을 두텁게 만들어 갖고 강하게 체결이 되게 하는 구조. 이런 나사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볼트 만드실 때 볼트 나사 끝을 살짝 사선으로 올려서 잘 잠겨지도록 하는, 잘 풀러져요. 주방 수전도 그렇고 모든 것들 볼트뿐만 아니라 주방 수전에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잘 풀러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안 풀러지게 사선으로 올려서 딱 잼매지게 만들어진 것,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맥주 와인 딸 때 맥주가 아니라 와인 포도주 와인 딸 때 스프링으로 이렇게 따는 거 있죠. 따게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살짝 두터운 부분을 조금만 두텁게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윗부분에다가도 두터운 부분을 좀 만들어주면은 스프링에다가 보다 잘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의자와 모든 형태의 산업 다리에 그래서 대나무 매듭구조처럼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 지탱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모든 매듭 구조에는 다 들어갑니다. 이 매듭 구조에는 산업에는 안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용수철인데 용수철을 만들 때 중간에 두터운 부분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용수철 힘을 증대시키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두터운 부분 용수철인데 이런 형태 이게 좁아지는 형태의 주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용수철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형태에 있어서 이렇게
힘이 증폭이 되죠. 그 다음에 중간에 스프링 같은데 이렇게 용수에 이렇게 스프링에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증폭시키는 장치를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형태로 층층이 방식으로 해서 서로 틀리게 용수철의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만드는 용수철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모든 용수철에 용수철 안에 용수철이 있는 경우도 제 기술주에 해당합니다. 용수철 안에 다른 용수철들이 들어가 있는 구조, 이것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기술 도둑질하지 마세요. 용수를 철봉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용수를 판에 놓고 판에 고정시키고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쭉 나가지고 용수철 안에 용수철 들어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파, 침대, 그 다음에 모든 산업상의 모든 구조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스프링의 지탱이 필요한 곳에 이런 형태로 작게든 크게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형태가 자동차 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의 형태로 만들어 현재 있는 스프링을 판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압력을 분산시켜 강하게 받칠 수 있는 그런 스프링, 뭐 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형태의 판 스프링을 만들어 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파에도 들어가 자동차 의자에도 들어가 모든 것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철판인데 인위적으로 철판이나 철근 만들 때 기총의 모든 금속판을 만들 때 가로 세로 또는 이렇게 X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선 형태로 될 수도 심지를 넣어 가지고 형태를 강하게 하실 목적으로 해서 이게 내진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방으로 압력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특수 철판 만드시면 그러니까 위에다가 이제 센 물 부어서 하나로 만드는 거죠. 심지를 넣고 그럼 그 중에 심지에서는 서로 꽈가지고 서로 이렇게 철근 같은 거는 꽈가지고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면 반탄력이 좋아져요. 이런 형태의 특수 철판 만드셔도 심지 구조가 들어가는 것. 가로 그 형태가 뭐 가로 세로 X자 뭐 이런 꼬불꼬불 이런 것도 들어가서 내진 구조를 갖습니다. 이런 특수 철판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거기 알갱이 크고 작은 알갱이들을 여러 알갱이들을 들어가서 철판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금속을 여러 가지 금속들을 알갱이를 넣었다. 그리고 그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철판 만들면 그렇죠. 좀 특수 합금 철판이 나오는 거게 되겠죠. 그럼 무게는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알갱이 가로 형태로 들어가나 알갱이 형태로 들어가서 알갱이 입자거기를 이렇게 들어가 수많은 여러 가지 뭐 텅스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알루미늄 들어갈 수 있고 철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거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금속 부분들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만들면 튼튼하면서도 강력한 철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로 세로 심지 구조를 이렇게 일반 튼튼한 철로 만들고 나머지는 약간 알갱이 형태로 들어가서 금속 알갱이들을 집어넣어주면 알루미늄이나 가볍고도 튼튼한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특수 철판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볼록볼록 뽁뽁이 아시죠? 볼록볼록 해가지고 철판을 이것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일종의 용수철 구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 갖고 위에다 센물 부으시면 이런 판의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의 특수 철판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다 쓰일 때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볼록 오목은 좀 작고요. 볼록 오목이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고 샘물을 부어가지고 하나의 철판으로 만듭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줄을 가로 세로로 나가지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무늬 철판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심지나 알갱이 형태로서 하셔도 심지 알갱이 형태를 넣어가지고 알루미늄 판이든 모든 판이 됐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기술 자체가 철근도 그렇죠. 안에다 심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철근도 심지를 넣어주되 꽈가지고 철근 같은 거 꽈가지고 넣고 철근 작게 만들어요. 꽈가지고 넣으면 엄청 철근이 튼튼해지겠죠. 내진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의 철근 만드셔도 제 기술에 아니면 그냥 일반 심지 가로 세로 심지만 넣고 해도 일반 철근보다는 튼튼해집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기술 도둑질하지 마세요. 모든 이렇게 철판이나 금속 철판, 그 다음에 모든 형태의 금속판, 모든 형태의 이런 것들을 금속 가공 제품 만드실 때 역시 세라믹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제
그다음에 의류 방수제 넣어가지고 제품을 만드시면 부식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습니다. 좀 낫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제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햇볕에서 변색도 좀 이렇게 유리창 만들 때 모든 형태의 유리창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넣어서 유리창 만드시면 제 기술 구제에 해당합니다. 합성섬유 나일론을 90%짜리를 유리창으로 만드셔가지고 하실 때 저는 그걸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넣어서 만드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필름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필름 형태로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제, 모든 필름, 햇빛 차단 필름, 센팅 필름도 될 수 있고요. 자동차 필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필름 부분에 세라믹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 넣어가지고 필름 만드시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역실형 그레이즈용 실리콘 있죠. 이렇게 저는 상공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고 이름을 틀리게 할 수도 있죠. 실리콘 그거를 넣어가지고 펠리클을 만드시거나 펠리클을 합성섬유 그 아크릴에다가 합성섬유 나일론 좀 섞어가지고 펠리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합성섬유 나일론을 아예 갖고 90%짜리 갖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형태의 펠리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90% 그다음에 뭡니까? 모든 금속 제품들에게 금속 제품 염료 금속 제품의 도금 용액에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귀금속 같은 거라든지 모든 금속 제품에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넣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다른 코팅 방수제라고 해놓고 살짝 이걸 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코팅 방수제 넣어서 도금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도금에 다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염료, 자동차 도색뿐만 아니라 모든 염료 부분, 미술 물감, 그다음에 모든 옷을 염료하거나 아니면 실을 염료하거나 모든 형태의 염료 부분에 페인트도 되고요. 이것을 세라믹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 넣어서 유리석영, 유리막 코팅제 이런 것들을 코팅 방수제 넣어서 이걸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우드 스테인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덕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욕실용 그레이즈용 302로 그걸 가지고 모든 실리콘에 그것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실리콘에다가 욕실용 그레이즈용 302 넣으면 부착력이 좋아집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욕실용 그레이즈용 302를 스프레이 형태로 만들어서 접착제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욕실용 그레이즈용 실리콘을 의미하는 건데 다른 나라는 다른 이름일 수 있어요. 욕실용 그레이즈용 실리콘은 다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욕실용 그레이즈용 302를 기존 경화형 본드와 기타의 본드에 섞어가지고 본드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욕실용 그레이즈용 302를 액상 형태로 만들어서 302가 아니더라도 욕실용 그레이즈용이면 다 됩니다. 실리콘 그것을 좀 더 걸쭉하게 만들어서 건물 틈새를 보강하고 방수 구조를 갖게 만들면 제 크랙 같은 거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퍼티 있잖아요. 각종 퍼티 부분에도 욕실용 그레이즈용 302를 넣거나 퍼티 부분 마이티 퍼티 같은 게 쭈물럭거려 가지고 경화형을 시키는 경화형 본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다가 시멘트 가루, 시멘트나 시멘트 몰탈, 몰탈을 섞어 가지고 하면 시멘트 같은데 부분들 이렇게 건물 건축 같은데 이렇게 시멘트 같은 게 이렇게 부서진 데 있단 말이에요. 벽돌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잘 안 붙어요. 그때 이제 이거를 갖다 살짝 해놨더니 엄청 단단하게 견고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기술 도덕질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철근 같은 데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철근이나 각종 금속 제품, 금속 만들 때 의류 방수제 이걸 세라믹 그다음에 유리막 코팅제 이런 걸 넣어가지고 철근만 기타 코팅 방수제 넣어서 철근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이거 살짝 넣고는 이렇게 코팅 방수제 다른 거 넣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코팅 방수제 넣어서 금속 철판이나 금속 제품 철판, 철근, 각종 금속판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포항제철이 됐든 현대제철이 됐든 이런 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각종 합성섬유 실이 됐든 아니면 거기
일반 스틸실이 됐든 중간에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밴딩을 넣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두텁게 만들어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앞서 각종 합성 섬유 실이나 모든 용리의 실에 세라믹 한복실도 마찬가지 모든 형태의 실에 세라믹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의류방수제 넣어서 색깔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떤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시고 염료 부분에도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도금 용액과 기타의 윤활 유지에도 이거 들어가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엔진 코팅제에도 이거 들어가서 만드시면 불수 원샷이라든지 이런 거 엔진 코팅제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우리 방수제 이런 걸 코팅 방수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엔진 코팅제 만드시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유리막 코팅제. 그다음에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도 그 색깔이 선명해집니다. 색깔도 선명해지고 튼튼해지고 방수 구조가 좀 더 튼튼해집니다. 모든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은 다 들어갑니다.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우리 방수제 넣어서 만들 코팅 방수제 넣어서 만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만든다. 그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를 원천적으로 만들 때 자동차 철판을 만들고 도색을 하실 때 유리석영 코팅제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섞어갖고 여러 겹으로 코팅을 해주면 그렇죠. 거기 그 기스가 잘 안 나게 되고 기스가 나도 쉽게 복구가 됩니다.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염료 부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제거 쓰시면 기술 도둑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라믹 코팅제, 그 다음에 그 모든 플라스틱 제품, 모든 비닐 계통에도 물이 잘 샌단 말이에요. 욕실용 그레이종 상공에 실리콘을 넣어가지고 비닐을 섞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욕실용 그레이종, 그 다음에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의류 방수제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비닐을 만드시면 얇은 거라도 물이 잘 안 새게 됩니다. 지퍼백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모든 비닐 형태는 다 들어갑니다. 방수포, 방수천, 그 다음에 방수 텐트, 그 다음에 각종 천 부분도 일반 천, 옷감천 이런 데도 또 이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천 부분 만드실 때 실이나 천 부분, 합성섬유 실이 됐든 뭔천이 됐든 천에 들어갈 때 욕실용 그레이종 여기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이런 코팅 방수제 넣어서 실이나 천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리막 코팅제 이런 거요. 저는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를 추천합니다. 모든 탄소섬유 만들 때도 이걸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탄소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제 방식에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해서 탄소섬유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카본 구조를 만들 때 욕실용 세라믹 코팅제, 유리석영제, 그다음에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 넣어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이렇게 코팅 방수제 넣어서 카본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 그 욕실용 그레이종 상공에 실리콘을 쓰셔가지고 거기다 섞어줘도 마찬가지. 카본 소재를 그걸로 쓰셔도 에폭시를 대신해서 쓰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석영실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유리막 코팅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광섬유선 만들 때 광섬유 기계 석영관 있잖아요. 그 안에다 석영실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광섬유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합성섬유를 90% 나일론 90%짜리를 내관으로 만들고 그 안에다 석영실을 넣어가지고 광섬유를 만들어주고요. 그 안을 코팅 구조, 이렇게 유리석영 코팅제나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통해서 코팅 구조를 통해서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그런 광섬유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기존 방섬유에도 내관 구조에다가 석영실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광섬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석영실의 부분마다 두터운 부분을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만들어서 신호를 증폭시키는 장치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고 그것을 석영실을 여러 가닥으로 만드는 몇 가닥으로 들려서 펄스 방식으로 신호를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또는 줄여서 가닥수를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에서 다시 두 가닥 줄이는데 신호를 증폭시키고 감소시키는 장치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크릴 기반으로 하셔도 돼요. 아크릴 실로 만들어 가지고 석영실을 대신해 가지고 내관 구조를 합성섬유 그냥
로 90호짜리로 예관 구조를 만들거나 합성석이 다른 관으로 만들 때 그 안을 아크릴 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광섬유처럼 신호 전달용으로 쓰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쓰시면 제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뭐 스판덱스나 아라미드 섬유 만들 때, 기창 섬유실 만들 때 그다음에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같이 쓰시거나 이게 아니면 거기 뭐죠? 세라믹 코팅제, 유리석용 코팅제, 그다음에 의류 방수제, 이런 유리막 코팅제, 코팅 방수제 넣어서 스판덱스나 아라미드 섬유나 이런 라텍스도 그거 쓸 수 있어요. 라텍스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비닐 형태도 그렇고 필름 형태도 이거 쓰시면 모든 필름 형태 욕실용 그레인용 301 넣어서 쓰시거나 모든 필름 형태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석용 코팅제, 의류 방수대에 넣어서 코팅 방수대에 넣어서 필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다른 것보다 훨씬 필름 구조가 좋을 거예요. 창 같은 데 붙이는 필름 있잖아요. 그런 필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색깔이 선명해집니다. 색깔도 좋고 뭐 인테리어 필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여기 그 모든 형태의 필름 구조는 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장판 같은 거 만들 때도 장판이나 이런 것들 만들 때도 그래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이런 것들 의류 방수제에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유리막 코팅 방수에 넣어서 장판 만드시면 모든 벽지 부분도 이거 넣어서 만드시면 벽지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벽지 부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단열 벽지를 0.1이나 0.2, 0.3 이렇게 좀 이렇게 얇게 만들어 갖고 벽지 형식으로 만든 것. 일반 그 벽지처럼 해서 곧바로 이렇게 얇아가지고 천장에도 바를 수 있게 만드는 벽지 만드셔도 단열 벽지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단열 벽지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DF나 석고보드 합판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유리막 코팅제, 코팅 방수제에 넣어서 이걸 만드시고 또 곰팡이 액상제제, 에어컨 살균 곰팡이 액상제제를 MDF나 각종 톱밥 계열인 펄프 형태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종이나 종이 박스 만드실 때도 곰팡이 액상제제를 넣어서 곰팡이에 잘 쓸지 않게 만드는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걸 이제 포장재로 쓸 수도 있겠죠. 포장재로 비닐 같은데도 곰팡이 액상제제를 써서 비닐 부분에 이렇게 유리 에어컨 살균하는 곰팡이 액상제제나 제 방식의 유한낙스, 베이킹 과산화수, 베이킹 소다의 결합으로 종이 박스, 비닐 이런데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셔도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살균 구조를 갖기 때문에 살균이 필요한 모든 것에 이거 사용하시면 이렇게 뭐 물티슈 같은데 이거 들어가시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액상 형태로 해서 그냥 살균제로 알코올을 대려 살균제로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유한낙스 뚜로퐁을 세척제로 사용하시면 반도체 세척 같은데 굉장히 좋아요.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뭐 프로테이즈는 알아서 하십시오. 원래 50대 50으로 줄눈에다 딱 그어놓으니까 진짜 하얗게 돼요. 줄눈 제거제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세척, 청소 세척을 하니까 엄청 목욕할 때도 씁니다. 물을 많이 희석해가지고 그러니까 피부가 팽팽해지고 주름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얼굴도 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수할 때도 샤워할 때도 그거 쓰고 이렇게 비누로 씻고 그걸로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물로 이렇게 여러 번 씻어가지고 잔 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니까 진짜 깨끗해지더라고요. 욕실도 깨끗해지고.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산업의 세척 제제 이거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연낙수 뚜로펑 그다음에 MDF나 펄프, 종이 펄프나 톱밥 종류 이런 종류, 그다음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각종 돌가루들, 석영가루들, 수많은 형형색색의 돌가루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건축 내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거기 거기 하이그로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돌가루들, 금속 가루를 넣어가지고 건축 내장들을 사용하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석고보드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석고보드나
MDF 이런 종류 욕실용 그레이종 상공이 그것을 넣어가지고 만드셔도 제 기술 구제 해당합니다. 이것을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가지고 제품 판매하셔도 제 기술 구제 방수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합판도 그렇고요. 모든 목재 부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목재 부분과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우리 방수제 이런 유리막 코팅제 이런 것들을 MDF 이게는 가구 같은 게 원천적으로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MDF 모든 형태의 가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구 목재판, 목재 부분 이런 것들에 들어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잘 안 썩어요. 잘 안 썩고 참 방부가 되겠죠. 모든 형태의 목재도 이거 뿌려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제품 형태로 해서 제품을 그리고 기술 보강하시면 제 방식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기술 도둑질이 되겠습니다. 시멘트에다가 시멘트를 염색을 하고요. 이렇게 고급 염료를 써야 되겠. 싼 거 쓰면 싸게 나오더라고요. 고급료를 쓰면 고급 시멘트 염색, 모래를 염색해가지고 금색, 은색 해갖고 금괴처럼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금괴처럼 만들어서 벽돌 형식으로 금괴를 만들어서 판의 형태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료를 통해서 염색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돌가루들 수많은 형형색색의 돌가루들을 같이 섞어줘가지고 건축 내외 정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 구제에 해당합니다. 거기 넣을 때 세라믹 코팅제, 유리 방수제, 유리석용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넣어서 그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제에 해당합니다.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돌가루, 각종 돌의 입자 굵기를 같이 판매하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제에 해당합니다. 같이 판매를 하시면 이게 좀 작은 알갱이 형태로 자갈 구조를 넣어주는 거예요. 모래보다 약간 더 크면 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단단한 시멘트가 됩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욕실용 그레이종 302와 스프레이 체인을 섞어가지고 방수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스프레이 체인을 염색을 해서 밝은 색깔로 염색을 해서 결합을 하면 다양한 데 쓸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방수 구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좀 걸쭉하게 만들으셔야 되겠죠. 스프레이 체인을 현재보다 걸쭉하게 만들어 바르는 형태의 스프레이 체인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걸쭉하게 만들어서 또 유리석용 그다음에 욕실용 그레이종 302 실리콘을 걸쭉하게 만들어서 바르는 형태로 만들 두 가지를 섞어서 방수제 만들면 아주 훌륭합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욕실용 그레이종 302를 목공 본드하고 같이 섞어서 본드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욕실용 그레이종 302를 스프레이 형태로 해서 프레이 형태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욕실용 그레이종 302를 클립 형태를 고무로 가로 세로 가로 부분하고 세로를 같이 넣어가지고 클립을 고무 클립이 됐든 종이 찝는 클립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생고무가 되면 더 좋겠죠. 클립이 잘 잡아지니까 그런 형태 클립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가로 세로 엇갈리게 운동화 부분과 모든 부분, 운동화 부분과 이렇게 등산화, 군화 같은데도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넣어서 만드시면 방수 구조가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세라믹 코팅제, 유리석용 코팅제, 의류 방수제, 유리막 코팅제, 코팅 방수제 넣어서 군화, 등산화, 운동화 만드시거나 이렇게 신발 만드실 때 만드시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거를 가방에 넣어서도 가방을 넣어갖고 만드셔도 원천적으로 천의 형태로 만들거나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잘 안 새게 되죠.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스프레이 형태로 바닥에 운동화나 밑판 있잖아요. 뭐 그런 구두나 아니면 군화 같은데 밑판에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물이 잘 안 들어와요.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면은 유리만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욕실용 유리막 코팅제,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넣어가고 만드시면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광이 나죠. 운동화가 염색제에도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뭐죠? 저기 운동화를 앞부분은 가로, 그다음에 중간 부분은 가로, 양쪽에는 세로, 뒷부분은 중간 부분은 가로, 양쪽에는 세로에 이런 무늬를 만들어 가지고
재질이 뭐가 됐든 간에 잘 미끄러지지 않게 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각종 신발이나 욕실용 실내화도 마찬가지, 욕실용 신발이라든지 모든 그 군에도 미끄러지지 않게 됩니다. 군화 만들거나 등산화 만들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게 됩니다. 모든 형태의 신발 만드실 때 이런 기술 구조라면 제거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타이어, 모든 자동차용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부분에 가로 세로 무늬를 넣어가지고 잘 미끄러지지 않게 이런 것이 일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이 기술 구조도 모든 형태의 타이어는 다 들어갑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